샬롬 반갑습니다. 줄리엣입니다. 여러분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고 사실상 문제는 정말 쉬운데 개념을 정말 많이 복습해 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원래는 우리 매일매일 2강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한 강의로도 사실 충분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전이란 무엇이고 그 유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나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개념들이나 또는 수능 그리고 내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서 또 연습해 보시고 또 머릿속에 숙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유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짜로 엄마 아빠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내 혈액형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인데 왜 나는 O형이지? 예, 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맞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서는요. 색약이라고 해서 색을 구분하는 것이 조금 힘든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왜 남자한테 그런 것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궁금증들을 풀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10단원 유전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전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전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이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인데 이 형질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뭐라 나옵니까? 여기에 생물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성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두의 키, 완두의 모양, 완두의 색깔 이런 것들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생물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성질이라고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형질들 중에서 대립 형질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이다 라고 해서 키는 크인데 키 큰 완두와 키가 작은 완두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둥근 완두가 있으면 주름진 완두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 모든 형질을 이제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꼭 반대로 있는 것만 반대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동염색체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하나 그리고 아빠에게 하나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완두의 색깔을 노란색과 초록색 콩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옐로우니까 Y라고 하고 초록색을 그린이니까 G라고 이제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엄마에게 Y를 받았고 아빠에게 Y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모두 다 노란색인데 엄마에게 노란색, 아빠에게 노란색을 받아서 나는 Y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노란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한 형제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하는데 유전자의 구성이 엄마에게 받은 거, 아빠에게 받은 거 하나씩 같을 때 그때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잡종이라고 하는 건 헤테로라고 해서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엄마에게는 라지 Y를 물려받았어요. 라지 Y를 물려받았고 아빠도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빠는 스몰 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라지 Y를 받았는데 아빠에게 스몰 Y를 받아서 나는 라지 Y, 스몰 Y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종 또는 헤테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썼어요. 우리가 엄마에게도 유전자를 받고 아빠에게도 유전자를 받는데 엄마에게 받는 것이
대문자인 것, 이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문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대문자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순종의 대립형질 교배시 접종 1세대에 나타나는 형질, 이 여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나타난다, 겉으로 보여진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라지 Y가 돼요. 근데 대문자인 게 보여지기가 더 쉬워요. 말 그대로 라지 Y가 있고 스몰 Y가 있다. 그러면 라지 Y가 더 보여지기가, 나타내지기가 쉬운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그럼 반대로 뭐겠어요?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라지 Y인 경우에는 노란색이지만 스몰 Y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두 가지, 우리가 노란색, 초록색 있는데 초록색을 그린이라고 안 하고 스몰 Y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라지 Y로 구성된 것이 있고요. 여기 써볼게요. 라지 Y랑 스몰 Y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엄마도 스몰 Y고 아빠도 스몰 Y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지 Y인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때도 라지 Y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여요. 콩이 스몰 Y가 있지만, 그렇지만 스몰 Y가 만났을 때는 초록색으로 콩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갈까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털을 물려받았는데 엄마는 라지T고 아빠는 라지T, 스몰 T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엄마는 저한테 하나만 줄 수 있고 아빠도 저한테 하나만 줄 수 있겠죠. 엄마 아빠예요. 자, 그러면 엄마는 뭐를 줄 수 있냐면 라지T,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아빠는 스몰 T, 아빠. 자, 그러면 아빠는 저한테 라지 T도 줄 수 있고 스몰 T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을 때 라지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털이 예를 들어서 이 라지 T가 나타내는 형질은 털이 많음, 유전자, 스몰 T는 털이 적은 유전자라고 해봅시다. 유전자 형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죠. 자, 그런데 얘하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털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무리 스몰 T를 가지고 있지만 보여지기로는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문자를 가진 형질로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라지 T, 스몰 T고 아빠도 라지 T, 스몰 T.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잡종이라고 부르죠. 자, 아까 엄마는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우성. 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을 때는 순종이에요. 얘는 잡종인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잡종과 잡종이 만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엄마는 저한테 라지 T 또는 스몰 T를 줄 수 있죠. 아빠는 저한테 라지 T 또는 스몰 T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털이 많은 것으로. 얘는 털이 적은 애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성질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건 털이 많은 거니까 라지 T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털이 적은 거 스몰 T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질을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요렇게 쓴 부분들 있죠. 요렇게 이렇게 쓰는 것, 유전자의 조합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형을 알면 표현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형을 안다고 해서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이 라지 T가 라지 T, 라지 T인지 라지 T, 스몰 T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라지 T, 스몰 T를 갖고 있으면 대립형질 교배했는데 나타나지 않죠. 얘는 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이랑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면 이번 시간 끝났을 때 조금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전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은요, 신부님이셨어요. 신부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나의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좀 더 잘 되어서 콩을 심는 사람들, 특별히 콩을 이제 그때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콩을 좀 더 많이 그리고 또 좋은 콩들을 재배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게 자신의 그 교회 텃밭에다가 콩들을 심고 이 콩을 가지고 유전 연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 유전 연구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 유전에 대한 법칙을 정말 대단한 법칙이에요. 멘델이라는 사람을 생물학을 한 사람이 멘델을 모르면 안 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법칙들을 이제 발견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분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좋은 일을 하셨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멘델의 유전 연구를 통하여서는요.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되게 좋았어요. 그 콩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 완두 콩을 가지고 했는데 유전 연구를 하기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대립형질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대립형질이 뚜렷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콩이 아까 이제 콩의 예를 들어서 색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콩의 색깔이 있다. 그러면 콩의 색깔이 C의 색깔이라고 볼게요. 이 C의 색깔이 황색하고 녹색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두 가지. 근데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게 사람의 피부예요. 사람의 피부는 어때요? 두 가지만 있다,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피부의 색깔이 있으면 뚜렷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뚜렷해. 와, 이 두 가지만 유전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기가 쉽고 재배가 간편했어요. 그냥 심으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유전 연구하기 좋았겠죠. 세 번째, 자손의 수가 많고 그쵸? 콩은 어때요? 심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손이 바로 생겨나는데 그 한 세대가 매우 짧게 며칠 만에 콩이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가 수분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수정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순종을 얻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이 이렇게나 많이 형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 연구를 하기가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멘델의 우리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유전 원리는 바로 우성과 열성 원리예요. 이거는 문제로도 지금까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씩 제가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순종끼리 교배한 경우. 순종인데 교배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순종의 케이스 라지 T 죄송해요. 자, Y로 할게요. 옐로우. 자, 라지 Y 그리고 라지 Y끼리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라지 Y밖에 안 나오고 얘도 라지 Y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지 Y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라지 Y만 나왔기 때문에 그쵸? 얘는 노란색 콩이 나왔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순종의 경우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라지 Y, 스몰 Y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얘는 라지 Y만 줄 수 있고 얘는 스몰 Y만 줄 수 있죠. 그래서 라지 Y와 스몰 Y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라지 Y가 있기 때문에 콩의 색깔은 노란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세 번째 순종의 케이스는 스몰 Y가 맞는 케이스겠죠. 그럼 얘도 스몰 Y밖에 줄 수 없고 얘도 스몰 Y밖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몰 Y 즉 초록색깔 콩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열의 원리라고 얘기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끼리 교배했을 경우 이렇게 됐어요.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어떤 걸까요? 순종의 대립형질끼리 교배했대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렇죠. 바로 2번의 케이스. 이게 우열의 원리를 설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때 잡종 1대, 여기가 이제 잡종 1대에서 뭐만 나타나요? 이게 1대거든요. 이 1대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성형질만 나타났다. 순종끼리 교배를 했는데 뭐만 나타났다? 노란색만 나타났네. 그러면 얘는 노란색 콩이고 얘는 초록색 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둘이 교배하니까 노란색만 나왔구나. 그러면 이 노란색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가르쳐요? 노란색이랑 초록색 중에 누가 우하다? 노란색이 바로 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란색과 초록색 콩 중에서 둘이 교배했더니 노란색이 나왔네. 그러면 얘가 더 우세하구나. 우세하다라고 하는 건 얘가 더 많이 표현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리법칙입니다. 자, 분리법칙은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각각의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잡종 1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잡종 1대, 얘가 잡종 1대거든요. 얘를 자가수분시켰다는 건 똑같은 그 콩들을 이제 수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 분리법칙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잡종 1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라지 Y, 스몰 Y. 그쵸? 그리고 얘도 라지 Y, 스몰 Y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가지고 교배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라지 Y 이렇게 해서 라지 Y, 스몰 Y 이렇게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잡종 얘네가 이제 그러면 얘가 1세대였으면 얘는 2세대거든요. 1세대였으면 얘는 2세대예요. 자, 이 2세대에서 표현형의 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형은 우성이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우성, 얘도 우성이에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이 노란색 콩이 3개, 그쵸? 그리고 초록색 콩이 1개.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3대1. 이거 외우세요. 3대1 이거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성 대 열성은
분리 법칙에 의하면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라지 y, 스몰 y. 이게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분리되었습니까? 자가 수분을 시키니까 유전자가 분리되었어요. 어떻게?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분리가 돼서 보니까 표현형이 3대1로 나와요.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나옵니다. 이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무조건 3대1로 나와요. 여러분, 무조건 3대1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표현형의 분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이렇게까지 3개만 하면 멘델 유전 법칙이 끝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우열의 법칙. 그쵸? 두 번째 뭐였어요? 분리의 법칙.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림 형태만 좀 외워도 돼요. 자, 그래서 독립법칙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우리가 요렇게 하나만 살펴봤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두 가지 형질을 다 가진 것들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근데 형질들이 유전이 되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노란색은 무조건 라지 R이 뭐냐면 둥근 완두거든요. 스몰 R은 주름진 완두예요. 그런데 이 노란색과 그러니까 색깔하고 모양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자, 머리카락 색깔이 있다고 쳐보세요. 머리카락 색깔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 색깔하고 예를 들면 피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피부가 하얘도 머리카락 색깔은 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 연하다 할지라도 피부는 까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독립 법칙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라지 R, 그 다음에 스몰 y, 이쪽은 스몰 y, 스몰 y가 둘이 서로 결합을 한다 라고 하면, 자, 이제 잡종 1세대에서는 여기서는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라지 R, 라지 Y. 그렇죠? 여기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잡종 1세대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예요. 그쵸? 얘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요, 자가 수분을 시켜요. 자가 수분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똑같은 애를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잡종 2세대에서는 그러면 여긴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Y. 여기서 똑같아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는 자, 이거는 아까 둥글고 노란색 완두고, 자, 요거는 쭈글쭈글하고 초록 색깔 완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어떨까요? 라지 R, 라지 Y니까 둥글고 노란색. 그쵸? 그런데 얘는 둥글고 초록색. 그쵸? 얘는 쭈글쭈글하고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쭈글쭈글하고 초록색인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만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네 가지예요. 그러면 네 가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드는데 사각형으로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거기 이제 책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도.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쓸 거예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여기와 여기가 만났을 때 어떠한 표현형들이 이제 유전자형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이 말로 해봐도 됩니다. 해볼게요. 라지알 라지알 라지아이 라지와이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저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라지알 스몰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와이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스몰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그 다음에 라지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와이 스몰와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스몰와이 스몰와이까지 와우 16개가 이제 이렇게 다 쓰여졌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 걸로 하면은 글씨체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 표로 하면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숙제예요. 요거 표를 한번 자 여기까지 그려보고 이 표 요거를 완성해 보는 것 그려보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조합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표현형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거예요. 한번 우리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 뭐냐면 라지 R, 라지 Y예요. 그쵸? 맞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제가 아까 방금 본 것을 보면은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또 표시를 해볼게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 꼭지점, 근데 삼각형, 그 두 번째 삼각형부터는 꼭지점을 보세요. 꼭지점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라지 R, 스몰 y.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이렇게 보면 스몰 r, 라지 y. 이렇게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 형질이 이렇게 있는데, 큰 삼각형부터 해서 표현형이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표현형이에요?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냐 9대 3대 3대 1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네, 이거 한 번도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 법칙으로 이런 그림 나오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냐? 이게 법칙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갔다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해서 분꽃의 꽃잎 색깔이 유전되는 건데 아까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 형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자, 라지 R인데 여기도 꽃인데 얘는 라지 W라고 나와 있죠. 그쵸?
예를 들면 흰 꽃은 스몰 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둘 다 우성인 거예요. 둘 다 우성. 그래서 이제 잡종 1세대에서 뭐가 나왔어요? 라지 R, 라지 W가 나왔어. 그럼 얘를 이제 자가 수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라지 R, 라지 W를 같이 이제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라지 R, 라지 R, 라지 W, 그다음에 스몰 W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우열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섞여버려가지고 분홍색 꽃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분리의 법칙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중간 유전이다. 그러면 원래 분리의 법칙이 3대 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노란색 3개, 초록색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분리의 법칙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붉은색, 그 다음 분홍색, 그 다음 흰색 이것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중간 유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분리의 법칙 안 된다. 우열의 법칙 없다. 우열의 법칙도 없어요. 우열의 법칙 없습니다. 우열의 법칙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유전은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콩을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콩은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가? 자, 일단은 가계도 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그 가족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예를 들어 엄마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유전이 된다든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딸한테 유전이 된다든지 하는 방식을 연구를 했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쌍둥이 간의 형질을 비교하여서 유전이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 이것도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상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는 이제 뭐냐면 복제인간처럼.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요, 복제인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서운 단어 같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난자 하나, 정자 하나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란이 됐어요. 근데 이 수정란이 이렇게 2개 됐다가 뭐 이제 또 4개 됐다가 8개 됐다가 이렇게 이제 분화되는 과정에서 2개로 나눠진 거예요. 분열이 되다가 약간 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개가 됐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실상 유전자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형질의 차이들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쌍둥이들을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면 둘이 진짜 형질이 똑같은데 자라온 환경은 달라요. 왜냐면 누군가는 첫째고 누군가는 둘째고요. 누군가는 A를 먹지만 누군가는 B를 먹거든요. 그런 형질의 차이가 환경의 영향이 어떤 차이를 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란성 쌍둥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하나가 만나잖아요. 난자 하나, 정자 하나가 원래 만나는 게 맞는데, 난자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난소가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 거의 몸이. 그런데 이쪽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난자를 만났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이쪽에서도 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자가 2개, 정자도 2개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럼 얘도 착상이 됐고 얘도 착상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2명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완전히 다른 애인 거죠. 그쵸?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란성 쌍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조사도 합니다. 통계조사. 특정 형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로 처리하고, 또는 유전자 그리고 염색체를 분석해서 염색체가 이상해서 또는 유전 질환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건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염색체 이상 증후군, 자, 여기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세요. 자, 그리고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중졸 과학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에서는 이거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가면 좋습니다. 자, 제가 말했어요. 몇 번 염색체, 몇 번 염색체, 이걸 상동 염색체라 하는데 모든 염색체는 다 몇 개씩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1개, 아빠한테 1개이기 때문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3개래요.
그러면 다운 중위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몇 번 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염색체가 분열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 나오고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에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염색체가 1개인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성의 XY 염색체에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 우리 요거 하나 알고 갑시다. 자, 상동 염색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하나, 아빠에게 하나 받을 때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 해서 숫자로 표현된 것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럼 이제 총 이게 44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성을 나타내는 거는 남성과 여성이 있죠. 남성은 XY, 여성은 XX. 이거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물학적 성이 남성은 XY 그리고 여성은 XX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남자가 XY고 여자가 XX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남자는 X 또는 Y만 줄 수 있고 여자는 X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Y가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원래 XY 염색체 중에 X 염색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걸 수도 있고요. 엄마 거일 수도 있어요.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에서 XY 또는 X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서 Y 그리고 XX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X가 하나 더 있는 거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후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자, 이 특징들인데, 다운 증후군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에드워드 증후군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형질이 유전된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형질이 유전될 때 상염색체에서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것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외워야 돼요? ABO 형식. 이것만 외웁니다. 위에 거 안 해요. 자, 우리 혈액형이 이제 예를 들면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이면 뭐 엄마가 AB형이고 아빠가 O형이면, 자, 이런 것들을 될 때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표현은 A형이지만 A형엔 두 가지가 있어요. AA형이 있고 AO형. B형도 BB형, BO형. AB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AB형. O형은 O형도 하나밖에 없어요. OO형.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봐도 되게 좋은데,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의 예시를 들을게요. 자, 엄마는 혈액형이 A형이래요. 아빠는 B형이래요. 자, 이때 자녀에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네의 표현형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양한 표현형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자, 한번 봅시다. AA, AO 나올 수 있고 BB, 그 다음에 BO잖아요. 만약에 AA랑 BB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AB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자, AA형이랑 BO형이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AB형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AO형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O형과 BO형이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AB형도 나올 수 있고요. OO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쵸? AO도 나올 수 있고요. BO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여기도 AB형이고 여기도 AB형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못 나와요? AB형밖에 못 나와요. 자, 엄마랑 아빠랑 만약에 O형이고 여기도 O형이에요. 그럼 무조건 OO형밖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볼까요? 숙제 뭐를 한번 드려볼까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숙제를 할 것도 없지만 AB형과 A형이 만났을 때,
자, 1번 숙제. 자, B번, 2번. A, B형과 O형이 만났을 때. 3번. A형과 B형이 만났을 때. 4번. B형과 O형이 만났을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잠깐 끊고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잠깐 끊어주세요. 끊어! 자, 됐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AA 또는 AO거든요. 이럴 땐 이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뭐 나올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AA, AO, AB, BO 다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AA형이 나오고 그 다음 AB형이 나오고 BO형이 나오죠. 자, 그리고 AB형과 O형이 만나면 뭐가 나올까요? AO형, BO형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 A형, B형 만나면 이럴 때는 무조건 AO, BO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AB, AO, AB, OO. 자, 그래서 AB형, A형, O형, BO도 있네요.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AB, 그 다음 AO, BO, 미안해, AB가 아니네요. BO형, OO형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과 O형이면 BO형과 OO형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BO, OO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사람의 형질이 성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자, 반성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성유전이 있고 한성유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반성유전은 X에 유전되는 거고 한성유전은 Y에 유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염색체에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남자분들 중에 생맹이 많아요. 생맹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요. X에 만약에 생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맹이 나오려면 X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 X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생맹 유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이제 3가지가 있겠죠. XX 이렇게. 근데 이 X보다 X 생맹 유전자가 더 열성이야. 그러니까 열성이니까 표현되기로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생맹이 아닌 정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생맹인 거예요. 근데 남자는 XY 또는 X-Y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인데 얘는 뭐예요? 생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인 경우는 생맹인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얘는 2대1인 거예요. 얘는 1대1인 거예요. 50%예요. 50%. 그러니까 생명이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혈우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성유전자는 뭐예요? Y.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반성유전에 생맥만 생각하세요. 생맥만. 그 다음에 한성유전은 귀 속 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Y에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반성유전은 X에 한성유전은 Y다. 요것까지만 알아둬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끝이 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최신 문제예요. 작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잡종 1대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라지 R. 그쵸? 이게 유전되고 여기에서 스몰 r이 유전돼서 무엇이 나옵니까? 라지 R, 스몰 r. 2번. 너무너무 쉽죠? 네, 이렇게 문제는 나옵니다.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작년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끊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끊고 풀어봤죠? 지금이라도 안 끊었으면은 진짜로 끊고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풀어볼 건데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에서 생맹 방금 나왔어요. 생맹.
그쵸? 제가 이거 나온다 했죠? 그쵸? 자, 생명가계도인데 생명인 아들의 유전자형은 이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솔직히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XY인데 생명이래. 그럼 이거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뭐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생명인 아들은요 무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 Y인가? 이 Y 다시 해도 붙나? 이렇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생명은 무슨 유전이라고 했어요? 반성유전이라고 해서 반성유전. 자, 반성유전은 어떤 염색체에만? X에만 있다.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생명이니까 X에만 X 다시가 있고 Y에는 Y 다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Y 다시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한성 유전이다. 제가 얘기했고 한성 유전인데 귓속 털이 많은 거 요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거 지워. 머릿속에 지워. 자, 다 지웠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정상 남자는 X 또는 Y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얘는 X 다시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 아들이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X 다시, 그 다음 Y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ABO식 혈액형 종류의 수. 이것도 이 혈액형을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유전에서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면 AB형과 O형이래요. 이때 가능한 혈액형 종류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AB, 얘는 OO예요. 그럼 뭐만 나올 수 있어요? AO, BO.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혈액형 종류 많이 연습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잊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진짜 이건 이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